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문을 연 경기 도서관에서는 AI가 개인 성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주고 토론에 참여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살 어린이가 직접 그린 자동차에 알록달록 색깔을 칠합니다. 엄마와 함께 작품을 스캔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자 AI가 심리 분석과 함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까지 추천해줍니다. 아이의 심리를 조금 알아주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천 도서까지 주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지난달 문을 연 경기 도서관은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가 개인 성향에 맞게 책을 추천해주고 다 읽고 나면 퀴즈를 내거나 팀을 나눠 토론회도 이끕니다. 지하 1층에 있는 AI 스튜디오에는 제미나이와 이마젠 등 20여 종의 최신 AI 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좀 제약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AI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넓어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서관의 또 다른 명칭은 기후도서관입니다. 달팽이 모양의 나선형 구조인 건물은 지열과 태양광을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고 곳곳에 뿌리 없는 이끼를 활용해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은 물론 소음도 줄였습니다. 기후 환경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존중할 수 있는 것, 또 AI 도입해서 우리 도민들 AI 기술을 활용한 경기 도서관은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원회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구한 의병의 고장 경남 의령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벌써 10년인데 의령군은 지역의 남북을 관통하는 35km 고속도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한낮의 의령 시내. 군청 바로 앞에 최고 번화가지만 사람은 물론 차도 드뭅니다. 의령 인구는 2만 5천여 명. 경남 지자체 가운데 최저로 65세 이상이 44%나 됩니다. 말 그대로 소멸 위기입니다. 철도는 물론 10km 내 고속도로가 없고 큰 병원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소모가 되니까 골든타임 또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의령군의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연장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계획된 고속도로를 의령을 관통해 남해고속도로까지 35km 연장해 이으면 서울까지는 40분, 창원과 진주 등 인근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20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방문객이 늘고 도시에서 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들어와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류 중심이 되고 또 도로가 완성되면 여러 가지 기업이 활성화되고 청년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입니다. 의령군은 남북 6축의 연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중앙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20개월 동안 수백 대의 배를 댈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논란입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 위, 잘 빠진 요트 수백 척이 항해를 기다립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1986년 지어져 건물 지붕은 붉게 녹이 슬고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도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재개발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80억 원이 투입되는 새 요트장은 북측과 동측에 도로가 새로 나고 정박 가능 배수도 30% 늘어납니다. 또 컨벤션 센터와 수영장, 상업시설 등도 2027년 말까지 들어섭니다. 부산의 건강 미래를 위해서도 핵심 앵커 시설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해상 공사 기간은 당초 7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요트 관광업을 중단해야 하는 선주들은 걱정입니다. 거의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생계가 끊어져야 될 상황인데 20개월이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요트를 이전할 곳도 없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지만 요트 300여 척을 옮길 대체 계류 시설은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 주민들은 백고동을 울리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본격 공사 전에 배될 곳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최근 서울 종묘 앞에 세운 4구역 개발을 놓고 여권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개발을 위해 여의도 5배 면적의 문화재 보전 지역을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과 송도국제도시 사이의 도심공원, 봉구 솟은 언덕의 정체는 조선시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노년포대입니다. 고종은 우리 서해안 쪽으로 침범하는 이러한 외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당시 어영대장과 강화 유수에게 이쪽 지역에 진지를 만들고 1982년 등재된 인천시 유형 문화유산이지만 인천시는 과감히 이 일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가운데 29곳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 담장 기준으로 보존 지역을 기존 반경 500m에서 300m로 줄인 건데 규제가 해제된 29곳의 면적은 13제곱킬로미터, 여의도 5배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강화는 17곳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문화재 자체에 대한 훼손 우려가 없는 개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들어오면서 고도 제한이 걸려서 못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거리 제한도 이렇게 풀리고 하니까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죠. 인천시는 문화재 보호와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경기 포천의 산정호수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썰매 축제가 열렸는데 올해는 축제를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15년대 허가해주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인데 왜 입장이 바뀌게 된 건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상장으로 변한 호수 위.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썰매 경주도 합니다. 한겨울이면 얼음이 두껍게 어는 산정호수에서는 15년 전부터 매년 썰매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인근 주민 130여 가구가 출자한 마을 기업에서 주최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부터는 더 이상 축제를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개최해온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청에서도 매일 나와서 얼음 두께라든가 빙지를 다 확인을 했어요. 단 한 건 사고 없이 진짜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매년 5만 명이 찾아와 특수를 누렸던 인근 상인들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안 한다 그러면 겨울 장사를 포기하고 그만하라는 뜻뿐이 안 됩니다. 공사 측은 썰매 축제는 허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감사까지 받았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보내고 민원이 들어서 저희 감사도 받았어요.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에서는 유도선업과 수상 레저업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 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낸 데 이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오늘은 충남 서산시로 왔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인 서산은 친환경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녹색 첨단 도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서산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유치가 서산 지역 산업에 어떻게 활력을 불러일으킬까요? 10년 노력 끝에 결실을 거뒀습니다. 충남에는 첫 사례라고 그럽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이 서산 분원이 온 것은 우리 서산시가 석유화학과 이 자동차 양대 축으로 이 산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신산업이라 할 수 있는 생명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융합 그린 바이오 이런 그 부분을 선도해 나가면서 관련된 연구한 산업이라든가 유사 업종들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서산시가 이 도농복합도시를 넘어서서 신산업 지역으로 또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탄소 중립과는 조금 이렇게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업종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프 종합실증센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유치가 된 건데요. 이 사프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Sustainable Aviation Fuel 이 약자인데 지속 가능 항공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화연료에 비해서 80%를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이 연료, 이게 바로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 연료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산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거점 역할, 인증센터 역할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석유 산업으로부터 좀 이렇게 탈산업화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서산시가 여수에 이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긴급 지원이나 교부세도 더 받게 되는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산업위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라든가 중동의 공급 과잉이라든가 저가 공세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8월 28일 날 우리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적인 노력도 이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이제 커요. 그래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2차 보전이라든가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특례 보증이라든가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큰 기대 갖기보다는 우리 서산으로서는 현재 있는 석유화학산 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저는 이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95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한 140만 평 정도의 새로운 단지를 형성을 해서 함께 한 335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정부가 해 주신다면 가장 큰 위기 타개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관선상에서 HVO 산업이라고 있어요. 하이드로 트리티드 베이터블 오일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친환경 오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HVO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애니라이브하고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 LG화학과 사자 합동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CCU,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출 자체를 처음부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산업 공정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모아서 새로운 친환경 이런 것으로 바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CCU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로 지금 추진해 와서 지금 11월인데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소 순환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9년까지 한 17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AI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제 선별하고 또 바이오 가스와 공정을 통해서 또 이제 생분해성 이런 그 바이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이제 리사이클링 순환하는 그런 그 부분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2년도에 마의 열애 3존상 백제미소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국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0월 30날짜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보 승격을 예고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보 우리가 또 지금 추진하는 게 있어요. 개심사에 아미타 목조 열애 좌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명종대왕 태실 유네스코 인류유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국보 승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